자,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 그리고 AIIB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를 강하게 압박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 그동안 벌어졌던 일을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I will also have a number of meetings at the Foreign Ministry covering the broad spectrum of alliance issues. We have a lot of work to do, a lot of very important work to do. 자, 이번 소식은 전문가이신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일단 궁금한 게 우리 시청자분들 사드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사드는 탄도탄을 요격하는 하늘에서 부숴버리는 그런 미사일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북한에서 뭔가 미사일을 쐈을 때 그걸 하늘에서 부수는 그렇죠. 그런 장치다. 그래서 사드라는 미사일은 예를 들어서 북한의 평양을 그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늘에 떠 있는 뭔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중에서도 아주 빠른 속도. 탄도탄은 비행기는 뭐 아무리 빨라봐야 마하 2 정도의 속도로 이렇게 비행을 하지만 탄도탄은 마하 6 내려 꽂힐 때. 자, 지금 대륙간 탄도탄은 마하 20 이렇게 꽂히는데 저렇게 지금 발사가 됐는데 저렇게 날아가는 여러 개로 나눠져서 날아가고 있네요. 다 탄도 미사일이죠. 예. 그것을 이제 하늘에서 요격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네, 지금 저게 요격하는 장면인가요? 예, 이제 요격 미사일 쏘았죠. 네. 그렇게 해서 하늘 40km 고도에서부터 150km 그 사이에서 성층권과 그리고 대기권 밖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격을 하는 건데 50km부터 성층권이라고 그래요. 성층권이요? 네. 그리고 한 120km까지를 대기권이라고 해요. 그 밖을 이제 외기권이라고 그러는데 50에서부터 150km 사이에서 요격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렇군요. 근데 저 사드를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면 우리 안보가 튼튼해지는 걸 텐데 왜 중국이 반대를 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주셔야겠네요. 우리의 안보는 바로 또 미국의 안보와도 직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어떻게 의심을 하고 있냐면은 중국이 미국과 지금 패권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국을 공격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지가 중국 내륙 깐수성, 산시성, 그 호북성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있어요. 그게 제일 가까운 데가 우리 평택에서부터 한 2,000km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사드의 레이더가 한 2,000km를 탐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엑스밴드 레이더, 즉 사드 레이더는 제일 가까운 데가 일본 혼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택에 배치하면 중국 자기네들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을 향해서 만약 공격을 할 때 그것이 발사 초기부터 탐지가 된다. 그러니까 싫다. 내 창에 무대된다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미국은 방패가 강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둘이 지금 패권 경쟁을 하니까 상대의 방패가 세지는 것은 나의 힘이 약해지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그러한 부분을 의심해서 싫다는 건데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지금 현실화됐고 그것이 25,000명의 미군이 이렇게 하나의 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기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가족까지 해서 5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막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명분인 것이죠. 아, 그렇군요. 지금 화면에 보면 이 엑스밴드 레이더가 여기가 이제 설치가 되면 중국이 이쪽 권역으로 들어와서 그죠? 중국이 이제 텐슈이라고 깐수성이에요. 그리고 웨이난이라고 중국 서안 있지 않습니까? 그 진시황릉에 있는 서안. 그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하고 난양이라고 황하 바로 남쪽에 있는 이 도시 세 군데에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에다가 사드 레이더를 배치를 하면 이 난양까지 2,000km예요. 난양까지가? 난양까지. 평택에서 난양까지. 그래서 중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우리 나로 발사할 때 보셨지 않습니까? 바로 똑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올라가니까 이게 올라가자마자 바로 미국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싫다. 그러니까 한국, 미국 말려라.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제 중국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 보고 같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자, 중국은 북핵 문제엔 꿀먹은 벙어리면서 사드에는 민감하네요. 중국을 존중해 사드를 들이지 않으면 중국은 우리에게 뭘 해주는 건가요? 그죠? 북핵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냐? 이런 걸 질문을 해오셨고요. 우리 안보에 대한 중국의 대안은 뭔지 궁금하다. 이렇게 답을 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세요. 아, 그러세요? 저도 사실은 중국 당국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원죄가 있습니다. 북한이 파키스탄으로부터 고농축 우라늄 핵기술을 전수받았는데 그 파키스탄은 또 중국으로부터 핵미사일 기술을 전수받았어요.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을 3차례나 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 기란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도 능동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핵 보유국 거의 뭐 그렇죠. 그동안 중국이 수수방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중국이 미국이 우리 땅에다가 사드를 배치를 하면 서울, 경기, 인천, 충청 남북도 한 3천만 명의 인구가 예. 여격 혜택을 받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여격 수단도 없어요. 네. 그럼 미국이 이제 대신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걸 하지 마라. 라고 하면은 중국이 북한의 핵을 비핵화시키고 핵을 포기시키는데 어떠한 비전을 그 대신 우리에게 제시를 해준다면 우리가 미국과 협상에 나서줄 수 있는 것이지. 예. 그러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어떤 비전은 전혀 없이 한국 너희들 이러면 우리는 차라리 북한하고 정상회담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 얕잡아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중국이 분명한 대안을 주면서 반대도 해야겠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같이 하나 또 보겠습니다. 자, 사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북한에서 핵 공격을 하고 이를 고고도 미사일로 요격하더라도 이게 사드가 도입되면 요격이 가능한 거니까요. 한반도 상공에서 만약에 터지면 방사능 낙진 등 2차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죠. 예. 핵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기폭 장치에 의해서 폭발합니다. 네. 폭발을 시켜서 그 안에 있는 핵물질을 분열시키고 융합시키고 해가지고 이 폭발력을 극대화시켜서 하는 것이 바로 핵폭탄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중간에서 여격을 시키면은 기폭이 되지 않고 핵 분열, 핵 융합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를테면 20킬로톤짜리 핵 미사일 쐈는데 예. 20킬로톤이라고 하면 완벽하게 기폭이 일어나서 완벽한 핵 분열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하늘에서 폭발되면 기폭이 안 되죠. 그냥 거기에 묻어 있는 방사능 물질들이 땅으로 이렇게 쏟아질 텐데 네. 그것도 외기권에 있으니까 오존층 밖에서 이제 격파를 하게 되니까 예. 흩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땅으로 내려 이렇게 오는 것은 굉장히 미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환 기자 질문이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궁금했던 것이 그러니까 사드의 체계가 하나를 배치하는데 2조에서 3조가 드는 엄청난 그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든 로키드 마틴사에서는 요격 적중률이 80%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과연 그 80%가 우리가 검증할 수 있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80%냐?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살 때 이 성능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2조나 3조 정도를 만약에 들여와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론이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80%라고 하는 것은 아직 사실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고 미 국방성 자료에 의하면 70%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71%일 수도 있고 79%일 수도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 홍보처럼 80%일 수도 있고요. 다만 반드시 하나의 목표에 대해서 2개의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그래서 중첩 효과가 있죠. 따라서 만약에 79%라면 79% 이렇게 해서 97%가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사드인데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로키드 마틴에게 이것을 검증하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자기네들 돈으로 자기 기지에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전국토를 또 그러면 수도권은 지금 미국의 평택에 배치하는 사드로 지금 방어가 되는데 그러면 영남지방, 호남지방, 강원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우리도 또 사자라는 여론이 생성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로키드 마틴에게 검증할 수 있죠. 자, 우리 정부의 대응 방침도 사실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그동안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오늘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겠다 이야기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있습니다.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의 입장은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알아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지금 우리가 저 문제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자주적으로 결정을 해야죠. 예. 바로 이건 단순한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주라는 말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국익을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자주 아니겠습니까? 바로 유럽이 2차 대전 이후에 나토를 통해서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활용하고 일본이 또 미군의 막강한 군사력을 활용하는 것은 자주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이익을 지키는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현재 사드는 우리로서는 아무 대응 수단이 없는 2020년이나 가야 될 법 말 듯한 KAMD라든지 또 킬체인과 같은 또 비용에도 또 10조 원 이상이 드는 이런 막연한 요행에 바랄 것이 아니라 확실한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어막이 될 수 있는 고고도 요격 가능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이익을 지킨다. 이것은 자주이고 국방부가 오늘 표명한 것도 그러한 원칙 하에 결정을 하겠다. 저는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김정환 기자. 네. AIIB. 이건 또 중국이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게 바로 달러의 힘인데 예. 중국 2009년부터 미국과 함께 우리가 G2가 됐다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급기야 위안화를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 시장에 주도적인 힘을 발휘하겠다 해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이 그동안 주도했던 세계은행이나 아시아 개발 은행에 대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참여 의사를 밝혔던 곳이 중화권이 대부분이에요. 동북아 네. 나라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입이 굉장히 절실한데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두 문제를 놓고 지금 대한민국이 끼어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 최근에 중국과 미국에서 다 외교 사절단이 방문을 해서 지금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국회에서 재밌는 장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장면 영상을 보시면서 김정환 기자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나경원 외통위원장이 지금 차관보급이죠. 중국의 류진차호 외교부장조리를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저 사람인데요. 이력이나 여러 가지 이제 환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나온지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예방하시겠다고 해서 이력을 보니까 대변인을 아주 오래 하셨더라고요. 저도 초선 때 대변인을 굉장히 오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있어서 모시라고 했었습니다. 我想如果是咱们两个同时站在这个发布台上的话呢，记者们更愿意看你啊。中国现在有一个 예. 나경원 위원장의 외모를 얘기를 하는데 저 외교적 결례 아닙니까? 저는 외교적 결례일 것 같습니다. 예. 여성의 입장에서 공적인 특히 이제 한반도 외교 등을 언급하는 그런 자리에서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 그렇게 썩 기분이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이제 직역을 한다면 이 외교부조리가 얘기한 것은 얼굴의 값어치가 높다. 그러니까 뭐 품격이 있다. 이런 정도로 의역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미인이라고 예. 했나 봅니다. 그래서 다소 좀 어색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죠. 나경원 위원장이. 이쁜 걸 이쁘다고 그러는데 뭐 기분 나빠할 것 같죠. 아니, 그게 아니라 결례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예. 사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사드라는 엄청난 민감한 두 분이 문제 사석에서 때문에 더 얘기를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 사드에 대해서 아주 친절한 설명을 해주신 신인균 대표 감사합니다.